난세의 간웅인가, 천재적인 킹메이커인가. 조선 7대 왕 세조의 책사 한명회와 압구정 이야기.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며 오늘날 강남의 상징인 압구정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인물. 한명회입니다. 그는 변변한 과거 급제 없이 오직 시대를 읽는 천재적인 통찰력과 냉철한 잔혹성만으로 조선의 제7대 왕 세조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한직을 떠돌던 제사 한명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막강한 권력자 한명회도 처음부터 잘나가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문 거족의 후손이었지만 아버지의 이른 사망과 가세가 기울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종의 치세였던 1450년대 20살이 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겨우 경덕 궁직이라는 하급 관직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궁궐 수위를 서는 정도의 한직으로 그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한명회의 나이 39.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그는 역사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이 무렵부터 자신에게 부족한 명분과 세력을 메워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종친 중에서 가장 야심이 크고 능력 있는 인물 수양대군 훗날 세조였습니다. 운명적 만남과 피로 물들인 계유정난. 한명회의 인생은 수양대군의 최측근 모사였던 권람의 추천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권람은 한명회의 비범한 기질과 시국을 읽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명회는 권람의 주선으로 수양대군을 만나 망료가 되었고 인재를 끌어모으고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전국을 장악한 김종서, 황보인 일파를 제거하고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이 사건의 핵심 설계자가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그는 군사를 동원할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설정하고 제거해야 할 핵심 인물들의 명단, 즉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무참히 숙청한 이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은 왕권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공로로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었고 하루아침에 한직 관료에서 막강한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세조의 곁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권력의 정점으로 향했습니다. 3. 권력의 절정 두 세자빈의 장인. 세조가 사망한 후에도 한명회는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통해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보존할 장치로 왕실과의 혼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둘째 딸은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와 혼인하여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의경세자가 일찍 사망하자 그의 셋째 딸은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과 혼인하여 왕세자빈이 되었습니다. 두 딸을 연달아 세자빈으로 만든 것은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곧 한명회가 조선 왕실의 외척으로서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4. 권력의 상징 압구정의 야심. 한명회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 한강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이곳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압구정이라는 이름은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기며 살겠다는 그의 은퇴 후의 소박한 꿈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모습은 결코 소박하지 않았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압구정은 당시 최고의 명소였으며 이곳에서 한명회는 당대의 고관대작들과 명사들을 초대해 호화로운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회들은 그의 권세를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무대였습니다. 이 압구정에 얽힌 유명한 사건은 그의 만족할 줄 모르는 야심을 드러냅니다. 한명회는 당시의 외교 관례상 국왕의 명령을 받아야 가능한 명나라 사신 접대를 압구정에서 직접 주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국왕인 성종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젊은 왕 성종은 이를 명백히 거부하며 한명회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한명회는 성종이 직접 써준 압구정 편액을 떼어내 한강에 던져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명회의 권력이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으며 그가 은퇴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왕보다 더 왕처럼 행동하려 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일로 한명회는 성종의 노여움을 샀고 일시적으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압구정은 갈매기와 벗하려던 은자의 정자가 아니라 권력의 오만과 야심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 권력의 부침 속에서도 한명회는 79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국가의 최고 원로로 국장을 치렀고 충성공이라는 시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04년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 사건을 빌미로 갑자사화를 일으킵니다. 연산군은 한명회가 패비윤 씨의 폐위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한명회였지만 연산군은 그에게 부관참시하라는 극단적인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조각나는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간신에게 내려지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이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한명회는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그는 끝내 역적이 아닌 공신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마치며 한명회는 오직 능력과 야심만으로 태조 이래 왕실의 권위를 압도했던 희대의 킹메이커였습니다. 그의 삶은 권력의 정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압구정이라는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결국 아들을 잃은 세자빈들의 슬픔과 자신의 부관참시라는 치욕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명회를 단순한 권신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시대를 개척한 천재적인 정치가로 평가하십니까?